자, 오늘은 캐스퍼 차량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한테 설명드리는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을 잠고 열고 하시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하지만 강제로 좁은 골목 지나가실 때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폈다 하는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고 사이드미러, 왼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각도 조절해 주시는 거, 그리고 문이 열림, 잠김 버튼, 창문 해주시는 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있으면 뒷좌석에서 창문 조절이 되지 않아요. 뒷좌석의 창문을 락을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오토에 맞춰놔주면 저절로 불이 들어오고 저절로 불이 꺼지니까 그냥 오토 놓고 다니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헤드램프의 높낮이 조절을 하는 그 다이얼이 있어요. 사실은 안개등도 없어서 1, 2, 3으로 가면 헤드램프가 아래로 내려가서 안개등 같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쓰이시는 거냐면 뒷좌석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뒤에가 무게가 무거우면 앞이 들려요. 그래서 앞이 들렸을 때 헤드램프가 저절로 위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1, 2, 3으로 바꿔주시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려 있다가 1, 2, 3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헤드램프가 더 아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뒤에 많이 타신다고 해서 엄청 들리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기능으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핸들의 열선, 지금 보시면 핸들 모양의 열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켜주시면 30분 동안 따뜻해지고 저절로 꺼지는데 필요하실 때마다 눌러서 키시면 돼요. 여기 예, 핸들. 이 핸들이 따뜻해집니다. 네. 그리고 얘는 누르시면 요렇게 계기판에 노란색 불이 들어와요. 계기판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건 누르신 게 맞나요?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는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들으시죠? 예, 근데 언제 들어와야 되냐면 눌렀을 때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면 얘는 전륜구동, 앞바퀴의 힘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앞바퀴가 자동으로 원래는 각기 다른 속도로 굴러가는데 똑같은 속도로 굴러가게끔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진흙이나 모래사장, 눈밭 이런 데에서 막 한쪽 바퀴가 헤맬 때 이거로 노란색 불 들어오게끔 하고 운전하시면 탈출하기가 쉬워요. 내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앞바퀴만, 두 바퀴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서 평상시 운행하실 땐 다시 눌러서 노란불을 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핸드폰 연결해 드리면 전화 받는 버튼, 끊는 버튼이 하나로 되어 있고, 얘는 노래나 음악 같은 거 볼륨 조절, 내비게이션 볼륨은 내비게이션에서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내가 틀은 미디어의 볼륨 조절이다. 누르면 음소거, 노래는 흘러가고 있는데 음소거로 음량만 잠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얘는 음성 명령 버튼, 이따가 제가 설명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목록 조절, 노래 같은 거 목록 바꾸시거나 다음 노래, 이전 노래, 혹은 주파수를 다음 주파수, 이전 주파수로 돌리시는 버튼이고, 얘는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DMB, 뭐 라디오, USB 이런 것들, 그 미디어에 어떠한 노래를 들으실 건지 로테이션으로 바꿔주는 버튼이었는데 지금은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즐겨찾기 버튼, 얘를 누르셨을 때 어떠한 기능을 바로 실행하세요 라고 즐겨찾기 버튼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을 이 버튼을 눌러서 탭을 넘겨요. 위에 보시면 저렇게 4개의 탭이 있는데 얘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위에 있는 탭이 움직여지죠. 네. 그래서 이 탭을 가지고 옮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하얀 색깔로 페이지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요 레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저 페이지가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3개 있는 거라 원하시는 화면 놓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연비를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주행정보. 그 다음에 얘 보시면은 차선과 차선 모양의 이렇게 핸들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계기판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선과 차선 사이에 차량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눌러 보실까요? 네, 누르면 그 옆에 핸들 모양이 생겼죠. 다시 한번 짧게 눌러 보세요. 누르면 다시 꺼져요. 자, 그럼 그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눌러 보세요. 그랬더니
차선 인식했던 요 모양도 없어졌어요. 그죠? 다시 한번 길게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차선과 차선 모양의 차량이 그려져 있는 게 켜졌어요. 자, 그럼 이제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죠. 자, 이 차선과 차선 사이의 차량 모양은 발동 조건이 60km 이상. 아버님이 이따가 운전하고 쭉 가실 때 갑자기 제가 초록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60km 이상 달리고 있었고 앞에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했다. 그래서 초록불이 들어온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물면 차선 물었어요.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얘가 핸들을 반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 있는 차선과 차선에 차량이 그려져 있는 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선을 물지 않도록 최대한 차선에 가까워졌을 때 반대쪽으로 핸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이 켜시면 핸들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저절로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져요. 그래서 깜빡이를 항상 켜주시는 운전을 하셔야 되고, 요 지금 우리가 한번 짧게 눌러서 들어온 요 핸들 모양은 얘는 60km 이상이 아니라 200km 이하일 때 내가 운전을 할 때 차선을 인식하면 아까 얘는 차선에 가까워지면 반대로 넣어버렸잖아요. 얘는 아예 한번 눌러보세요. 얘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아예 차선 근처에도 안 가도록 차선을 중앙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핸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요. 간섭도 심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는 좀 이쪽으로 좀 붙어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얘는 자꾸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랑 핸들이 싸워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꺼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근데 얘는 켜놓고 다니시는 게 좋죠. 그래도 네. 잠깐이라도 차선을 내가 물인지 몰랐을 때 알려주고 반대로 넣어주니까 얘는 켜놓으시면 좋은데, 얘는 내가 운전할 때 너무 간섭이 심해서, 특히 이런 일반 도로 다니실 때는 조금 간섭이 심하고, 이따 가실 때 고속도로 타고 가시거나 뭐 외곽순환도로 타실 때는 켜놓으시면 내가 핸들을 막 힘줘서 많이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 많이 가는구나, 반자율주행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도로에서는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얘를 누르시면, 지금은 D 드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아니다고 나오지만, 주행 중에 얘를 탁 누르시면 앞에 크루즈라고 찍히고 여기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던 키로수가 딱 찍혀요. 그 다음부터는 엑셀에서 발을 떼시고 그냥 운전해도 저 키로수 찍혀있는, 크루즈라고 찍혀있는 키로수대로 그대로 가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 조절, 내가 해놓은 거를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내가 갈 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밟으시거나 이 크루즈 모드를 끄시면 크루즈 모드가 해제돼요. 그리고 하나씩 올라가는 건 깔딱깔딱 움직여 주시면 되고, 꾹 올려주시면 기준 속도가 10씩 움직여요, 위아래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으시고 내가 엑셀에서 발을 떼고 가는데 앞에 차가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를 4단계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얘는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서 내가 100km를 놓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80km로 오면 80km짜리 차를 딱 달라붙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80km에 맞춰서 가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쉽게도 캐스퍼는 주유구 여기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당겨주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밟아 주셔야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밟아서 꾹 밟으시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됐다고 떠요. 자, 그리고 다시 밟아서 빼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 항상 이 맵 버튼 눌러주시면 어디서든 이렇게 지도 화면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 눌렀더라도 나 이거 내비게이션 봐야겠다, 지도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핸들에 있는 즐겨찾기 버튼은 어떤 거로 설정을 하시느냐면 이 맵 버튼. 그래서 저거 한번 다시 눌러보실까요? 누르시면 바로 지도 화면이 뜹니다. 가장 편리하게 거기다 놓고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나 어디를 가야겠다, 아까 우리가 위에 있는 요 버튼 눌러주시면 알아서 검색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검색 버튼을 누를 일이 많이 없지만, 이제 음성 명령하는 게 조금 나는 익숙치 않아 하시면 요 NAV 내비게이션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검색하는 화면 중에
통합 검색 들어가셔서 주소 치셔도 되고 어디 가실 때 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집 사무실 이런 식으로 내가 빨리 찾을 곳도 저장하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넘기시면 또 다른 것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것은 만질 일이 거의 없고 최근 목적지 내가 그동안 눌렀던 곳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이제 나 처음 온 동네야 근데 여기에서 뭐뭐 있는지 좀 보고 싶네 하실 때 주변 검색 들어가셔서 주유소, 음식점, 주차장, 카페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만져보셔야 조작하시는 게 늘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즐겨찾기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고 눌러보시면 처음이라 또 세팅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른 걸 많이 안 하시고 핸드폰에 있는 노래 많이 들으시면 블루투스 오디오를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굳이 많이 할 게 없어 가지고 저는 일단 이건 세팅을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나 이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뭐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크 트랙은 우리가 아까 여기 볼륨 조절하는 거 옆에서 목록 조절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크 트랙을 통해서 주파수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아까 우리가 미디어 여기에서 누르시면 미디어 목록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얘는 미디어 누르시면 어떠한 기능 할 건가요? 이렇게 그냥 바로 화면으로 띄워져요. 근데 모드는 그 미디어들 중에 블루투스 오디오, 지니 뮤직 뭐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체크한 것만 로테이션으로 돌려줘요. 아버님 뭐 자주 들으시는 게 핸드폰 노래 들으세요? 아니면 뭐 USB를 들으세요? 라디오를 들으세요? 나는 별로 듣지도 않고 이제 네. USB 꼽아갖고 USB로 노래 들으세요? 애들한테 이제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USB로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모드 버튼을.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바로 USB 노래가 나올 건데 지금은 USB에 노래를 안 꽂으셨으니까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소리를 끄실 때는 여기 있는 얘도 볼륨 조절이고요. 아까도 얘도 볼륨 조절인데 얘는 누르면 켜져는 있는데 음소거예요. 완전히 끄려면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파워 오프라고 떴죠. 그리고 이거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기존 게 다시 켜져요. 그래서 얘로 온오프 한다. 동그라미로. 얘는 우리가 아까 주파수가 잘 나오는데 알아서 찾는다 그랬는데 얘는 0.1C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주파수 튜닝 버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도일 때 얘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 그래서 얘로 확대 축소도 가능하다. 내비게이션일 때. 그 다음 요 셋업 버튼은 그야말로 자동차를 세팅하는 건데 사실은 크게 세팅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자 프로필에서 일단 아버님으로 변경을 좀 해드릴 건데 핸드폰 아드님이 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블루링크 그거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블루링크 제가 블루링크 어플을 켜드릴게요. 여기 요거.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본인의 블루링크 앱으로 인증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요. 저희가 제작증도 일부러 먼저 끊었고 등록도 어제 해놨기 때문에 오늘이 휴일이지만 이렇게 차량이 다 등록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알림 표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림이 와 있고요. 인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 단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과 차량이 하나로 페어링이 되고요. 서로 간에 텔레매틱스로 양방향 통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님에 대한 개인 프로필까지 완성을 해드렸고, 자, 이제부터 차량에 세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주행 편의사항들, 안전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노래도 자주 듣고 차 안에서 미디어를 많이 듣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이런 안전한 그 주행을 위한 경고음들이 노래보다 더 자세하게 우선적으로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체크해 드려요. 네. 그리고 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차량을 좀 안전하게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사실은 그 열선 통풍 편이라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졌을 때 자동적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을
얘가 알아서 키는 게 있는데 사실 간섭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 해제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팅 안 해드릴 거예요. 네. 자, 도어 자동 잠금 해제도 시동을 꺼야지만 잠금 해제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P단으로 놨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P단에 놓으면 저절로 뒤에 문까지 잠금 해제되도록 P단 이동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만질 일이 거의 없고요. 자, 내비게이션에서도 내비게이션 왼쪽 화면에 내비게이션 위에 차량 속도가 보이도록 여기서도 계기판에서도 보이지만 여기서도 보여야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도록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사실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즐겨찾기 해놨던 것들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거나 내가 아까 요거 USB로 해놨는데 모드 버튼도 다른 거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다시 세팅하는 화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USB 음악으로 프로필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얘도 눌러서 맵 버튼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세팅을 게스트 모드에서 세팅을 해놨고 지금 다시 프로필을 아버님 프로필로 바꿔놨기 때문에 모든 이런 즐겨찾기 버튼들이 초기화된 겁니다. 그리고 얘만 나중에 다시 어떤 걸 쓸까 고민하셨다가 고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관적으로 온도 조절하시는 거 나와 있고 풍량 조절하시는 바람개비입니다. 그리고 오토로 놓으면 얘가 하이, 미디움, 로우 이런 식으로 바람 세기를 알아서 조절하고 온도가 저 온도가 될 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겠대요. 바람 세기를. 그런데 생각보다 쓸데없이 좀 많이 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수동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눌러주시면 앞에 김서림 방지. 자, 큰 차를 타시다가 경차를 타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게 바로 김서림입니다. 생각보다 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많이 타 있거나 이러면 바깥 공기와 안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그렇지. 김이 잘 서려요. 외부에도 김이 잘 서려지고 내부에도 김이 잘 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되지. 창문 여시면 좋은데 비 오는 날, 그렇지. 눈 많이 오는 날 그럴 때는 김서림 방지 버튼 항상 여기 있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김서림을 틀었는데도 많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바깥에도 생긴 거니까 와이퍼 작동 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공기청정 기능이 실행이 돼서 10분 동안 실내에 있는 공기의 질을 조금 더 깨끗하게 바꿔줍니다. 바로 끄셔도 돼요. 예. 그리고 공조장치 완전히 오프하는 거. 다시 킬 때는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 조절, 오토 버튼 어떤 걸 누르셔도 켜져요. 그런데 오토 버튼 누르시면 다시 수동 버튼 누르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 두 가지로 켜주시는 게 좋고요. 에어컨 프로샤, 에어컨이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고 끄면 그냥 선풍기 바람. 그 다음에 얘는 내기순환, 바깥 공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버님. 그리고 외기순환입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내기순환 하시고 다니셔라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운전석 열선 시트 2단 조절, 운전석의 통풍 시트 2단 조절, 엉덩이와 등에서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얘는 동승석의 열선 시트. 동승석은 열선 시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 노래 넣으실 때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얘는 보시면 충전 모양이에요. 충전만 되는 USB예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실 때는 여기다가 USB 꽂고 내 거 핸드폰에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브 모드예요. 드라이브 모드는 얘를 돌려주시면 앞에 계기판이 노멀 모드, 스포트 모드 두 가지로 바뀌어요. 자, 노멀 모드는 그냥 일반 모드예요. 아버님이 운전하셨던 차랑 똑같은 거고, 스포트 모드는 얘가 그래도 지금 카파 엔진이잖아요. 1.0 터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방방방 하면서 가기는 가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달리고 좀 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차가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저렇게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노멀 모드로 다니세요. 예. 그리고 얘를 돌리지 않고 누르시면 자, 옆에 트랙션 모드라 그래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특수한 구간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 그래서 눌러서 트랙션 모드일 때 돌려주시면 스노우,
눈길일 때, 머드, 진흙일 때, 샌드, 모래사장일 때 최대한 내가 알아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만든 모드예요. 그래서 그런 모드, 특히 이제 어디 농사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눈길에서 좀 걱정돼서 L단으로 갈 때 눌러서 트랙션 모드로 움직여 주시면 차가 앞바퀴가 덜 빠져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험로 모드 주행하는 게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컵홀더를 2개 놨는데 불편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팔걸이 제껴 주시면 돼요. 자, 블루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홈 화면은 사실 많이 쓰지 않으실 거고, 제어 화면에 들어가시면 문 잠금, 시동 켜기, 문 열기, 뭐 시동 끄기, 비상등, 비상등 경적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 잠금은 버튼은 우리가 아버님이 남양주에 있고 이 차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 이거 차에서 짐 좀 꺼내야 돼요 라고 하실 때 남양주에서 문 열기 버튼 누르고 비밀번호 4자리 누르시면 그 문이 15초 안에 열려요. 그리고 먼 거리인데도 네, 데이터 통신망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차량을 원격 조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문이 다 닫혀 있고 잠겨 있는 상황에 시동 켜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동이 켜집니다. 그래서 시동 켜기 전에 위로 올려 보시면 시동 공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제 막 많이 더운 여름에는 미리 시동을 걸기 전에 온도를 이렇게 낮춰서 온도 설정을 하고, 겨울에는 앞유리 성에 제거,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이런 거 다 켜실 수 있고, 시트도 통풍 시트 앞좌석만 통풍 시트 열선 다 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동 유지 시간도 최소 2분에서 최대 10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동을 켜 라고 했을 때 얘를 5분에다 맞춰 놔주면 5분 동안 켜져 있어요. 키를 가지고 5분 안에 와서 문 열고 타면 시동이 계속 유지돼요. 그리고 10분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공회전을 10분 동안 하면 연비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5분이나 2분 사이에서 놓고 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를 다 설정한 다음에 시동 켜기 버튼 누르고 비밀번호 눌러주시면 아버님이 집에 어디 뭐 멀리 밭에 이런 데 있다가도 이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대로 어느 정도 처음에 이게 공조장치가 돌아갔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끔 차에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추운 겨울에는 온도 올려주시고 요 핸들 열선하고 시트 열선까지 켜주시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원격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태에서는 내가 차에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알림으로 차에 문이 안 잠겼어요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원격으로 문 잠글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의 기본 상태들을, 지금 현재 상태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여기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키로수, 이 주유량으로 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 떠요. 그래서 본인께서 원하실 때마다 차에 대해서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도 버튼에 보시면 내 현재 위치와 핸드폰의 위치도 따로따로 보여주고요. 반경 1km 안에서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주소를 쳐주시면, 만약에 부천시청이라고 치면 이렇게 뜨죠? 얘를 내 차로 전송이라고 눌러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나 오늘 어디 갈 건데 내비게이션 와서 치기 귀찮으니까 집에서 미리 이 지도 화면에서 목적지를 찾은 다음에 내 차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나중에 차에 딱 타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 있대요. 그럼 목적지 설정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여기 근처에 뭐가 있는지도 보고 싶으시면 주유소, 맛집 이런 거 누르시면 이 현재 지도 위치 안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검색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